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주주자 박사가 연구한 고교 무학년 학점제 구현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나름 완벽한 학점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제도화된 학점제는 아니지만 나름 학점제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일정하게 그 고교 학점제를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을 참여 관찰을 하면서 면담을 하면서 연구를 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나름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교과목을 열어주더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주로 탐구 과목이라든지 생활교육 과목이라든지 과제 연구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최대한 열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더라라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의 학생이 원하더라도 희망 과목들을 개설해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정한 학생들의 수가 도달이 안 되면 1등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과목을 열지도 않을 거고,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교과목을 왜 여냐, 이렇게 또 그런 강사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열지 않는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5명에서 10명이 원해도 교과목을 열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1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서 이 과목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 관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떤 철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학년 수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2학년, 3학년 함께 통합해서 수업을 듣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무학년 수업을 하게 되면은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개설 수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영수 기초교과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필수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국영수 각각 10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필수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필수 교과목은 물론 이수를 합니다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일부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더라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나서는 어떤 학생들은 내 진로를 놓고 봤을 때 굳이 수학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수학을 듣지 않고 다른 과목을, 대체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과목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어쨌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주어진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교과목을 못 만들까? 왜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대학교에서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미 교과목 개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점제의 과목 단위수를 통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단이면 5단위, 4단이면 4단위, 3단이면 3단위로 통일을 해줘야 이 교육과정의 호환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상으로는 이 교육과정을 서로 호환하기 좋은 단위로 통일시켜 놓는 어떤 그런 속성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잠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것들이 94단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율편성 단위는 86단위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보게 되면은 고교학점제의 고민은 사실은 이제 86단위에서 현재 이제 선택교과목을 열어놓고 가는 어떤 흐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먼저 단위제와 학점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다시피 1단위의 기준은 17시간입니다. 그러면 1단위를 앞으로 1학점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이 1학점이라는 것들을 17시간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사실은 현재의 그 교육과정에서도 단위라는 말을 학점이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단위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출석 일수와 연동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단위보다는 사실 출석 일수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학점제는 일종의 마일리지제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리지제처럼 필요한 학점들을 일정하게는 누적을 해서 졸업에 필요하고 있는 기준 이수 학점의 총량에 도달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졸업의 기준을 잡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을 중시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단위제와 학점제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제에 있어서 시간을 보통 한 15시간 정도로 뭐 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방학이 좀 더 길고 막 이런 이유들은 바로 1학점의 기준 시수를 얼마로 잡을 거냐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향후 이제 1학점을 1단위로 해서 17시간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변화 여지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졸업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들도 하나의 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 과목 못 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졸업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어쨌든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수와 선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 전부 다 학생들에게 100%다 모든 걸 다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단위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공통교육과정이 됐던 뭐 기준 이수 단위가 됐던 필수 영역이라는 것들을 일정하게는 잡아주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 그 대체 경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지만을 주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경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대체 경로를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컨대 수학이 죽어도 안 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어떤 생활 수학이 됐던 뭐 실용 수학이 됐던 기초 수학을 선택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마 이런 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평가제도는 앞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서부터는 어쨌든 절대평가제로 간다고 했고 진로교과의 경우에는 이미 19년서부터 진로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이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미수 기준을 뭐로 볼 거냐? 근데 A, B, C, D, E 뭐 5등급으로 갈 거냐, 3등급으로 갈 거냐, 패스페일의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한번 이제 좀 고민이 되어야 할 영역인 거는 분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졸업일 것 같습니다. 이 출석 일수와 졸업 일수 기준, 그러니까 몇 단위를 이수해야지만 그 졸업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이수 단위, 이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같이 만났을 때에 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들 그리고 이제 평가제도라고 하는 영역들은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졸업으로서의 어떤 기준 요것들은 그 25년 때서부터 제도화의 단계로서 이제 고교학점제의 길들을 보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것들이 그러면 완전히 새로 시작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과 중점학교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양방향 교육과정이라든지 주문형 강좌와 같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문과와 이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뭐
7개월 이상으로 과정들을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과정 제시형 교육과정도 있고, 과정 형성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예 무학년 방식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교양교과라든지 진로교과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꿈꾸고 있고, 특히 이제 전문교과 영역들을 아예 진로교과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일부 학교들은 지금 무학년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어떤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 A 학교와 B 학교의 아이들이 서로 교육과정을 상호 교환해서 듣는 방식들도 일정한 고교학점제의 어떤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경직된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서 개별 학교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교과에 포함을 하지 않고 순중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부담이 강화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저녁 때 뭐 이때 강의를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부담 때문에 13명 이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방에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는 중심적인 어떤 역할로서의 이런 어떤 제도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좀 꿈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기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앞으로 설계할 것인가, 필수 이수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창체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체 경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이제 고교학점제에 있어서의 차기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도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교과목이 있고, 학생들의 선택 교과목 개설 요청권이 있고, 공동교육과정이나 교과목 신설이나 때로는 지역사회 학습장이라는 것들을 열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교육과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목들을 전문 교과목을 끌어와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교학점제에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도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즉 선발 효과가 아니라 교육과정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자. 중앙집중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 중심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자.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빛깔과 색깔이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자. 고립형 단독 모형이 아니라 지역 연계형 협력 모형을 만들자. 오프라인 수업 모형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 연계 모형, 혼합 모형들도 앞으로 고민해보자. 수동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도 만들어 나가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교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가진 교사의 모습들도 우리가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